가봅시다. 고등학교 2학년 23년 6월 모의고사 35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은 공간 능력이 뛰어난 런던의 택시 운전자입니다. 오늘 하게 되는 세 가지 지문은 어렵진 않아요. 36번이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은 할 수 있어요. 35번부터 35, 6, 7 진행해 보고 35번 주제문 다 적으셨을 겁니다. 택시 운전자, 런던의 택시 운전자의 그 두뇌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카트에 나와 있는 거는 글에 일단은 기본적인 소재가 나오게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갑시다. before로 시작하면서 콤마가 찍혀 있으니까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그 전치사도 있으니까 동명사 구조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getting ing가 나와 있고 그 뒤에 licensed 과거 분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비동사하고 get의 의미 차이는 거의 없어요. 뭐 의미가 강조가 되는 게 get이 있긴 합니다만 뭐 그 차이는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 여기서 과거 분사 나오기 때문에 being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면허를 주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수동이니까 면허를 받는 이 정도로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before 뭐 하기 전에 면허를 받기 전에 됐죠? To drive a cab in London. 캡이 그 택시예요. 이 친구가 런던에서는 택시를 캡이라고 부릅니다. 운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런던에서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 면허를 받기 전에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택시 운전수는 아닌 거죠. 시험을 보고 뭐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사람은 has to pass, 통과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통과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라고 나오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an intimidating name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name은 뭐고? the knowledge고 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단어가 나왔고 모를 수 있어요. 처음 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울 때가 됐습니다. intimidate입니다. intimidate는 어떤 뜻이면 겁주다거든요. 겁주다, 위협하다 라는 뜻이 있고 몰랐으면 외우면 되고 근데 이제는 외우실 때가 된 단어입니다. 꼭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시험범위니까 외우긴 하겠지만 다시요. 런던에서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 면허를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자, 그게 어떤 시험이라고요? 겁주는 이름, 쉽게 말하면 무서운 이름을 가진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무서운 이름은 뭔데? 지식이라는 무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는요, 그 택시 운전수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시험의 이름이 지식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뭐 택시 운전 시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지식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이름을 가진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한대요. 주 소재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래요. 이 시험은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저기 앞에 있는 걸 말하겠죠. 지식이라는 무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시험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involve는 ing를 목적으로 받죠. 기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상관없습니다. memorize는 암기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여기서 문맥상 이 뜻이 조금 더 이쁘겠죠. 암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무엇을 암기해야 될까요? the layout, 배치도를 외워야 되는데 무엇의 배치도? of more than 20,000 streets in Great London area. 2만 개가 넘는 도로들의 배치도를 다 외워야 된대요. 한 번 더 해볼까요? more than 2만 개 이상의 more than 말한 겁니다. 항상 얘기했습니다. 붙어 있을 때는 뭐뭐 이상이더라. 2만 개 이상의 길거리들의 배치도를 외워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뭐 이러한 지역에 있는 2만 개가 넘는 도로들의 배치도를 암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쭤볼까요? 지민이는 이 하익동에 있는 배치도를 전부 다 외울 수 있나요? 그럼 2만 개가 넘는 길의 배치도를 외우는 것은 은서야 쉬울까 어려울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서 됐어요? 하익동에 있는 길 전부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럼 2만 개가 넘는 거 외울 수 있어요?
뭐 외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시험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이것을 무엇으로 포함했냐면 fit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제주, 솜씨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제주인가요? 그렇죠. 2만 개가 넘는 길거리를 외우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러한 제주입니다. 주관대 맞습니다. 무엇을 포함하는 엄청날 정도의 믿을 수 없는 의미긴 하지만 엄청난 양을 포함해요. 무엇에? 기억의 자원들. 그냥 뭐 기억력이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많은 기억의 양을 포함하는 엄청난 제주. 그것이 바로 2만 개 이상의 길거리의 배치도를 전부 다 외워야 하는 일입니다. 뭐 연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저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단어 외우는 것도 못 하시는데 2만 개가 넘는 도로의 배치도를 다 외워야 된다. 와, 그것은 엄청난 양의 기억을 포함하는 놀라운 재주일 겁니다. 정리 한번 하고 갑니다. 런던의 택시 운전자는 시험을 봐야만 하는데요. 그쵸? 그런데 이 시험의 특징이 뭐가 나왔었냐면 방금 본 것처럼 2만 개 이상의 도로의 배치도를 암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이름이 지식이라는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기억력의 양을, 엄청난 기억의 양을 포함하는 놀라운 재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런던 택시 운전자들이 어떻게 2만 개 이상의 도로의 배치도를 전부 다 외우냐, 정말 대단한 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의 뇌를 분석을 하긴 하는데요. 사진 하나 보고 갈까요? 네, 사진 먼저 한번 보고 갑시다. 저분이 택시 운전 시험을 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 있는 배경하고 좌측 우측에 있는 배경을 보면은 뭐인 것 같아요, 다비사? 네, 지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지도냐라는 거예요. 그쵸? 아까 나왔었던 그레이트 런던 에어리어에 있는 그 2만 개의 도로의 배치도를 전부 다 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걸 외우는 건 어떻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얘기할 거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의 그 제스처를 보니까 머리를 감싸고 계세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쵸? 한번 여쭤볼까요? 운이야, 이 시험에서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그렇게 알려줘요. In fact, 실제로 fewer than 이렇게 나오죠. 이 구조를 먼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50%가 나왔죠. 우리 이런 거 뭐 분수 표현, 분모 표현, 뭐 수일치 표현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50% of 뒤에 있는 얘가 수일치의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people은 복수잖아요. 이 친구하고 어울리는 동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트레이닝을 동명사 취급해서 주어 취급해서 패시스 이렇게 수일치를 바꿔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who부터 시작해서 트레이닝까지가 people을 수식하는 개념이고 얘가 수일치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의 수일치를 또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유가 말씀하신 건 그대로 들어갑니다. 뭐뭐 미만인데 50%도 안 되는 됐죠? 그래서 미만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Who sign up for 신청하다라는 뜻이고 중학교 3학년 단어니까 알고 있는 단어일 거고요. 무엇에 신청하는 사람들? 택시 드라이버 훈련 과정 그냥 시험이라고 하시죠 뭐. 택시 운전 시험 과정에 신청하는 사람들의 50% 미만이 그 시험에 통과한대요. 그럼 말을 조금 더 편하게 해보자면 택시 운전자 시험에 신청하는 50% 미만의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한다. 즉 5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시험에 통과한다라는 거겠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그 시험에 통과합니다. Even after 심지어 모한 후에도 라고 얘기하면서 after 뒤에 spending 나와 있고 spend 다음에 보통 시간명사나 동명사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spend 시간명사 다음에 나오는 거 ing 표현을 또 한 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투부정사냐 ing냐 하나의 덩어리였었죠. spend 시간명사 ing
spend 동명사 ing 하나의 덩어리 구조였습니다. 5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시험에 통과한대요. 심지어 뭐 한 후에도 2년이나 3년 정도 시간을 보낸 후에도 뭐 하느라 studying for it. 여기서의 it은 그 시험을 의미하겠고 그 시험을 위해서 2, 3년 동안 공부하느라 시간을 쓴 후에도 5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시험에 통과한대요. 그러니까 2,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어도 외울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통과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쵸? And 그리고 as it turns out 이렇게 판명이 난 것처럼 빨간 펜으로 바꾸면서 갑니다. 이제 어떻게 판명 나게 되었을까요? 두뇌가 누구의 두뇌이지? 런던 캐비스라고 얘기를 하네요. 택시기사예요. 택시기사. 됐죠? 런던 택시기사들의 두뇌들이 실제로 어떻답니까? 일단 다르대. 무엇과 다르대요? From non-cab driving humans. none, 부정어가 들어갔죠. 택시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르다. 택시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 말을 편하게 하면 일반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런던 택시기사들의 뇌는 어떻다고요? 일반인들과는 다르대요. 이러한 측면에서 다릅니다. 어떤 방식들에서 다를까요? 네.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주격관계대명사의 개념으로 ways를 수식하겠네요. 자, 어떤 방식들로 다를까요? reflect, 보여주는 방식에서 좀 다르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처음 보는 단어인가 봐, 그쵸? 괜찮아요? 허큘리안이란 단어는 헤라클레스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빈이 헤라클레스 누군 줄 알아요? 그렇죠. 신화 속의 가상의 인물이에요. 헤라클레스의 힘은 어때요, 수빈아? 강하죠. 그래서 허큘리언은 헤라클레스처럼 보게 되면 강한, 뭐 엄청난, 뭐 초인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편한 걸로 여러분이 해석하면서 들어가고 저기 허큘리언 앞에 있는 대어는 아마 그 런던 택시기사들을 의미를 할 겁니다. 무엇을 보여준대요? 런던 택시기사들의 초인적인 기억의 노력들을 보여주는 방식에서 일반인들과 택시기사들의 두뇌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방식에서 다르다 했었죠? 초인적인 기억의 노력들을 보여주는 방식들. 쉽게 말하면 런던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많은 양을 외우니까 일반인들과 두뇌가 어떨 수밖에 없을까?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런던의 택시기사들은 무엇과 비교가 됐었냐면은 일반인과 비교가 됐었죠. 런던 택시기사의 두뇌는 일반인과 다르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르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방금 본 것처럼 초인적인 기억의 노력들을 보여주는 방식에서 다르대요. 그러면 일반인들보다, 맞아요. 일반인들보다 런던 택시기사들의 두뇌가 기억과 관련된 부분이 더 우세하겠네요. 그쵸? 인팩트 문장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인데 무엇의 부분이냐면 하면서 쉽게 가보자고. 일단 이 다음 문장에 보면은 콤마 더 테일 이렇게 보이죠? 얘 잠깐 줄여주세요. 얘 잠깐 가려주고 더 파트 다음에 하얀 색깔 가로는 여기까지 영향을 끼치는 건데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번 가로가 더 쳐지긴 하겠지만 구조를 봤었을 때 이 친구가 주어고요. 다 가린 거를 없애보게 되면 여기에 실질적인 동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조심하십시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은 뭐의? 두뇌의 부분인데 자, 그 두뇌는 또 어떤 거냐면 주간대로 묶이면서 들어가는군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간대의 영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뇌의 이러한 부분은 자, 어떤 부분이지? has been 조심하라는 거야. associated with
그러면 비동사 associated with 구조인데 현재 완료가 지금 같이 개입하게 되었죠. 뭐뭐와 관련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뇌의 이러한 부분, 자 어떤 부분입니까? 가장 자주 관련이 있는 부분, 무엇과 관련이 있죠? 공간, 기억.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공간의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뇌의 부분은 어떨까 이게? 한번 미리 예상을 해볼까요? 지민이한테 여쭤볼까요? 공간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뇌의 부분, 택시기사에게서 우세할까? 일반인에게서 우세할까? 지민아? 그렇죠. 그 느낌 먼저 잡고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로를 보게 되면 공간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그 뇌의 부분은 이런 건데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꼬리 부분이에요. 무엇의 꼬리죠? The seahorse shaped brain region. 바다의 해마, 그냥 해마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마의 모양을 하고 있는 뇌의 지역이거든. 됐죠? 그런데 그건 뭐라고 불리고? 해마라고 불리는, 됐어요? 그냥 요거 자체가 해마입니다. 해마라고 불리는 뇌의 지역, 이러한 부분이 어떻냐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공간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해마일 건데, 그쵸? 이 해마가 어떨까? is bigger네. 더 크더라. 아, 그러면 끝났어요. then, 뭐보다? average, 평균보다 공간 기억과 관련된 뇌의 부분이 더 큽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이러한 택시 운전수들에게 있어서 평균보다 더 크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완벽하게 저희는 이해가 됐네요. 런던 택시기사의 두뇌는 일반인과 다릅니다. 어떻게 달랐었죠? 방금 본 것처럼 공간 기억과 관련된 두뇌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해마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이 두뇌의 부분이 평균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공간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해마의 부분이 작다면 공간을 외울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질 거야. 그쵸? 하지만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은 2만 개 이상의 도로를 다 외워야 하는 거니까 공간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두뇌의 부분인 해마가 더 크겠지. 더 발전했기 때문에 2만 개 이상의 도로의 배치도를 전부 다 외울 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하면은 35번은 여러분 지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소재 있잖아요. 이 런던의 택시 운전자와 관련된 소재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 더 나오긴 했었거든요. 이때 말고도 한 2번인가 3번 더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 3모 보면서 아 그때가 기억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나온 거죠. 작년에도 나왔었던 거죠. 여기까지 35번입니다. 연지 어려웠나요? 괜찮았어요? 은서 괜찮았어요? 그러면 됐어요. 36번입니다. 조금 말이 딱딱해요.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이건 어렵진 않은데 예시를 정리 안 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예시 정리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en으로 시작하게 되면 지금 분사구문의 느낌이 팍 하고 났어요. 그쵸? 그러면 언제나 ing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저기 주저의 주어가 생략이 된 구문이니까 아마 when they evaluate 네, 이렇게 하면은 다시 부사 절로 되는 거죠. 언제나 ing라는 건 아닙니다. 평가를 할 때 무엇을 평가하죠? policy, 정책이죠. 정책을 평가하게 될 때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concentrate on,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에만 어떻게 그 정책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정책 어떻게 그 정책이
will fix 할 것인지에만 주의를 기울여요. fix 하면 뭐 고치다라는 뜻이죠. 뭐 개선시키다라는 의미로 볼까요? 어떻게 그 정책이 개선시킬 거냐, 무엇을? 특정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시킬 거냐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됐습니까? while ignoring or downplaying. 우리 downplay이란 단어 먼저 알고 가야 되겠는데요. 동사원형 downplay는 경시하다라는 뜻인데요. 그게 곧 ignore죠. 그쵸? 그게 곧 ignore입니다. 그쵸? 반면에 뭐 하면서요? 무시를 하거나 경시를 하게 된대요. 무엇에요? 빨간 펜으로 갑니다. other effects입니다. 다른 효과들은 어떻게 한대? 다 무시해버린대. 다른 효과들은 전부 다 무시하면서 특정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시킬 거냐, 어떻게 개선시킬 거냐, 그거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Effects it may have, 목관대가 생략이 되면서 나오네요. 여기서의 it은 앞에 있는 정책을 의미하게 되겠고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 정책이 낳게 되는, 그 정책이 가지게 되는 다른 효과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경시하면서 특정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시킬 거냐, 여기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아, 그러니까 소재는 정책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정책을 평가하게 될 때 문제를 어떻게 개선시킬 거냐,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뭐 하지 않고요. 반면에 그 정책이 낳게 되는 다른 효과는 무시해요. 쉽게 말하면 간과한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밑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정말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 대한민국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돼요. 그렇죠? 그 세금을 걷는 방법으로서 이런 법을 마련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정책을 청소년들도 담배 살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청소년들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어. 그럼 봐봐. 몰래 숨어서 몰래 피던 학생들이 이제 마음대로 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긴 했어요. 아, 그러면 세금이 더 많이 걷어들여지겠네? 그러면은 국가가 좀 발전하겠네? 야, 이거에만 주의를 기울였지 다른 효과는 무시했습니다. 국민의 건강의 질이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좋아질까, 은유야? 아닐 거야, 결코. 그치, 민주야? 그러면은 나중에 국민들이 점점 담배에 접근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게 다른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니? 예를 들어서 보건비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한다든지, 그쵸? 개선시키는 거에만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다른 효과는 다 무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제학자들은 종종 이 단어 많이 나오네. refer to A, S, B. 참 많이 나오는 거 보이죠? 보통 이게 수동으로 더 많이 봤을 겁니다. 그쵸?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요. A를 B라고 언급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A를 B로 일컫다. 경제학자들은 종종 부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십다. 콜 A, B 이렇게도 괜찮아. 그치? 콜이면은 툭 빠지고 S 빠지고. 그쵸? 부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잠깐만요. 여기서 이러한 상황은 또 무엇입니까? 아,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효과는 무시하는 이러한 상황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이러한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그치? 그런데 다른 효과를 무시하게 되면 결과가 무엇이냐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대요. 제가 아까 들었던 예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담배세를 더 많이 걷으면서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날 거야. 그치? 하지만 그 정책이 가지고 오게 되는 다른 효과는 아마 치명적일 겁니다. 의도치 않은 결과 충분히 생길 수 있겠죠? 이제 예시를 잘 이해해야 돼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무엇을 가정해 볼까요? 너가 부과한다고 해봐. 선생님 이 단어 나왔는데요. 그렇죠. 지난번에 non-tariff로 나왔었죠. 너가 부과한다고 생각해 보자. 관세를 부과해. 어디에 관세를 부과하죠? 수입된 강철. 그냥 이렇게 그냥 볼까요? 수입된 강철? 쉽게 말하면은 수입한 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수입한 강철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한번 해보자고. in order to 부정사 오랜만에 나왔어요. 보통 얘가 이렇게 생략이 돼서 나오는 거 맞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고요. in order to 부정사를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진짜 많이 봤어요. in order to 부정사를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죠? 그렇지. so as to 부정사.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 거 맞죠? 이게 이제 so that과 in order that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생략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보기 편한 구조일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강철에 관세를 붙여? 왜?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호하지? 직업들을 보호해. 자, 누구의 직업이죠? domestic. 지난번 나왔습니다. 국내에 강철 제조업자들, 뭐 이렇게도 괜찮고, 아니면 강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철강 회사 직원이라고 볼까요? 국내의 철강 회사들의 직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강철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여기서 정리를 한 문장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의 강철이 3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일본의 강철이 10만 원에 들어온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철강회사의 사장님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민주야, 사람들이 한국 거 살까요? 일본 거 살까요? 일본 거 살겠죠. 왜냐면 값이 더 저렴하니까. 자,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뭐가 붙어요? 관세가 붙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관세가 30만 원 붙었어요. 자, 그러면 일본 강철은 얼마에 팔리는 거죠? 이제 40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왜 일어났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국내에 철강회사의 근로자의 직업을 보호하자. 그렇지. 일본 강철이 10만 원에 팔리면은 한국 철강업계는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철강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해고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회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였어요. 다른 효과는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까지 나올까요? 계속 끌고 가셔야 됩니다. if 만약에 너가 부과한다면 무엇을? A high enough tariff. 그렇죠. 뭐 엄청난 충분한 양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30만 원 지금 붙였죠. 그러면 그들의 직업들은 자 그럼 그들의 직업은 누구고? 철강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이겠죠. 그들의 직업은 실제로 이렇게 될 거예요. will be protected. 그렇죠.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 이제 안전해지잖아. from 무엇으로부터? 경쟁으로부터. 자 누구와 경쟁을 하죠? 외국의 철강 회사들과 경쟁을 하는 것으로부터 직업은 보호를 받을 겁니다. 됐죠?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지금 주의를 기울였죠? 그런데 이제 다른 효과는 무시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결과일까요? 이제 두 번째 카트에서 그 결과를 알아봅시다.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시만 풀면 됩니다. But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지? 명사절 접속사 주격 보어네요.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이냐면 the jobs 되게 특이해. 직업들 있잖아. 누구의 직업들? 몇몇 오토워커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이 오토워커스는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토워커스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동차 제조업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동차 제조업자와 관련된 직업들이 이렇게 될 것 같아. 패배될 것 같대요. 누구에게? 외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 같다. 이게 뭔 말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 제조업자들의 직업이 외국의 경쟁에서 패배할 것 같다라는 거는 자동차 업계의 직업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까, 은서야? 많아진다는 걸까? 줄어든다는 걸까? 그걸 말하는 거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겼습니까? 생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자의 직업이 위태로워집니다. 외국의 경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좀 돌린 거예요. 근데 궁금하지 않아? 도대체 왜? 강철과 자동차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게 지금 다른 효과를 무시하면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아요? 다음 문장에서 알려줘요. 관세가 있잖아요. 어떤 관세? 여기까지 묶이면서 주관대로 들어가고 이 친구가 주어가 되면서 racist가 수일치가 맞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조심하면서 들어가세요. 도대체 왜 그럴까? 관세는 자 어떤 관세입니까? 보호해주던 관세. 아, 철강 제조업자들을 보호해주던 그 관세가 이거 말하는 거구나. 그치? 이 부과가 된 관세가요. 갑자기 증가시킨대요. 무엇을 증가시킵니까? 가격을 증가시킵니다. 무엇의 가격이죠? 강철의 가격을 증가시킵니다. 갑자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강철이 40만 원에 팔리잖아. 그런데 어느 정도 팔리는 게 있나 봐, 다비사. 그래서 한국의 강철 업계가 욕심을 내는 거야. 뭐야? 40만 원에도 팔려? 야, 그러면 70만 원에 팔아버리자. 그러면 또 들어오게 되는 강철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더 붙겠지? 근데 그래도 팔리네? 그럼 뭐야? 더 붙여보자. 왜냐면 회사나 기업은 어떻습니까? 이윤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국내 강철의 값을 증가시킵니다. 욕심이 생겨서 야 우리 이번에 50만 원에 팔자. 뭐야 관세부터도 그래도 팔리는데? 야 70만 원에 팔자. 우리 더 많이 남겨 먹자. 그쵸? 강철의 값을 증가시킵니다 하면서 그런데 그 강철은 또 뭐냐면 주관대로 묶이면서 들어가요. 목관대네. 조심할까? makers need에서 살짝 끊어봐요. 왜 살짝 끊어야 되냐면은 need 투부정사로 보기 십상이야. 뭐뭐 해야 한다라고 보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need의 목적어가 없는 거 맞죠? 동사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서의 that은 자체적으로 생략될 수 있고 위치로 바뀌어도 상관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구조가 맞네요. 다시 강철의 값을 증가시킨대. 근데 그 강철은 뭐고 은유야? 국내 오토모바일 아까 나왔던 거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강철의 값을 증가시킨대. 그렇지 얘들아. 자동차는 뭘로 만들어지죠? 철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강철로 만들어지니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국내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강철의 양을 증가시켜. 그런데 왜 필요한 거지? 뒤에 나오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의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필요한 철강의 값을 증가시킨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 여기서 나오네. 그 결과로 국내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값을 증가시키죠. 무엇의 값인데? 그렇지. 자동차 값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 맞잖아. 강철 값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효과는 무엇이죠? 이제 자동차 값도 증가해요. 그렇잖아. 왜? 자동차를 뭐 종이로 만드니? 자동차를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요? 아니에요. 강철로 만들잖아요. 그럼 자동차 값이 증가해. 아, 선생님 그러면요. 국내 자동차 제조업자의 직업이 위태롭다라는 건 자동차 값이 증가하는 거와 뭐와 관련이 있죠? 뒷문장, 콤마 메이킹. 이러한 상황은 앞문장 전체가 되는 겁니다. And it makes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혹은 뭐 which makes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근데 콤마 대신 안 되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만들어요. them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them은 국내 자동차들을 의미해요. 국내의 자동차들이 상대적으로 여기서 부사는 less 꾸며주고 여기서의 less는 attractive를 꾸며주네. 아 그러면 뭐야? make 목적어 형용사네. 그치?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국내의 자동차들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게 안 만든대요.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then 뭐보다? 외국의 자동차들보다 국내 자동차들이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대. 무슨 상황이죠? 되게 쉬워 얘들아. 예를 들어서 국산이라고 할까요? 국산 자동차가 3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수입 자동차 같은 경우는 3,2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빗이 무슨 차 끌고 싶어? 민호는 모닝 얘기하던데. 아웃, 저기 뭐라고 할까요? 뭐 은유 못 끌고 싶어? 벤츠 좋다. 이래서 모닝이 3천만 원인데 예를 드는 거야. 벤츠가 3,200만 원인 거야. 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200만 원만 조금 더 보태면 내가 수입차를 살 텐데,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외국 차가 지금 계속 팔리는 거지. 그러면은 국내 자동차 업계는 어떻게 돼? 점점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겨났네요. 자동차 값이 증가돼서 어떻게 되는데요? 마지막 문장 계속 갑니다. raising 잡아놓고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 구조예요. prices는 raising의 목적으로 지금 나온 거니까 조심하자고. 가격들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럼 무슨 가격이겠냐는 거야. 여기 나오는 거 아닐까? 자동차 값 증가가 되겠지? 자동차 값을 증가시키는 것은 뭐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러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reduce. 줄이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자, 무엇을 감소시키나요? 국내 자동차의 판매율을 감소시키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몇몇 국내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되겠죠 하면서 끝나요. 그렇구나. 자동차 값이 증가가 되면 돈 조금 더 보태서 벤츠랑 아우디 사신다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국내의 자동차 판매율이 어떻게 된다? 줄어드네. 그럼 이 상황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 아, 자동차 제조업자들의 직업을 잃게 되겠죠? 그냥 X로 그냥 표현할게요. 자동차 제조업자의 직업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면서 끝나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입 자동차한테 계속해서 밀리니까 국내 자동차 회사는 뭐 이런 말까지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생기겠죠? 그럼 어때요? 정책을 평가하려면은 전반적인 걸 다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겨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36번이었으니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예시만 잘 전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7번. 37번 지문 갈게요. 이것도 쉬워요. 아, 이게 제일 쉬울걸? 그 택시 운전사보다 더 쉬울 겁니다. 주제문. 지구온난화 때문에 멸종된 황금 두꺼비. 지구온난화 때문에 멸종된 황금 두꺼비. 이건 글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글의 흐름을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황금 두꺼비가 누굴까? 잘 모르죠. 멸종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글의 소재가 첫 번째 문장에 엔데믹 스페셔스로 나오거든요. 단어 먼저 적고 한번 가볼까요? 엔데믹 하면은 우리 옛날에 옛날도 아니네. 코로나 사태가 원래는 그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엔데믹 상황이었었거든요. 엔데믹은 지역의, 풍토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우한에서만 퍼졌으면은 중국의 대륙에서만 퍼졌으면 그게 엔데믹이었었거든요. 근데 팬데믹 할 때 그 팬은 뭐 전체적인 뭐 통합적인 거대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팬데믹은 전 세계가 걸렸던 상황이었었죠. 얼마 전까지 팬데믹 사태였었는데요. 여기서는 엔데믹 스페셔스가 되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명체, 그래서 토착종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만 사는 고유한 생명체, 토착종 이렇게 부를게요. 갑시다. 안 어렵습니다. Species that are found in only one area. 아, 그러면 묶을 준비하셔야 되겠다. 생명체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생명체냐면 됐지? 묶으니까 좀 보기 낫죠? 에어리어 때문에 또 is라고 하면 안 될 거고 주관대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생략시키는 게 더 보기도 좋을 거고요. 그쵸? 이러한 생명체들 어떤 생명체들? 발견이 되는 생명체인데요. 어디에서? 오로지 하나의 지역에서만 발견이 되는 생명체들은 됐죠? accord.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과거 분사. 이건 보어였겠네. 그치? 토착종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1번, 2번 병렬이네요. 그리고 특히나 어떻습니까? vulnerable to extinction. 특히나 멸종에 취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면 다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한 지역에서 멸종돼도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까 멸종은 안 되겠지, 전체적으로. 그치? 하지만 토착종은 어떻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토착종은 하나의 지역에서만 발견돼요. 그 지역에서만 서식한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멸종에 취약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주제문에서 봤었던 황금 두꺼비도 멸종됐다고 하니까 토착종이겠네요. 네, 그게 맞아요. 글의 전개를 잘 풀어나오고 계십니다. They exist on island and in other unique small areas.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스페셔스죠. 토착종들. 아, 여기 있군요. 엔데믹 스페셔스. 토착종들은 exist. 이건 모를 수가 없는 단어고 자동사니까 수동 전환이 안 되죠. 자동사니까 전치사를 끌고 다니는데 and 기점으로 두 개의 전치사를 지금 끌고 나왔습니다. 이거 없으면 나가리예요. 토착종들은 존재합니다. 어디에서 살아요? 됐어요? 섬에서 살고요. 그리고 다른 독특한 작은 지역들에서 살아요. Especially, 특히 어디에서 살아요? 특히 여기에서 사는데 열대 숲, 비가 오는 숲, 우림이죠. 열대 우림에서 삽니다. 근데 그 열대 우림은 어떤 곳이고 관계부사 외어네. 열대 우림은 또 어떤 곳이지?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어떤 곳? 매우 특수화된 열대 우림이래.
선생님 여기서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래?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특수화된 열대우림이라는 게 좀 이상하니?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매우 특수화되어 있다는 게 뭘까요? 아마 그 열대우림에 잘 적응을 했거나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굉장히 독특한 외양을 지닌 이런 열대우림에서 특히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착종들이 지금 서식지까지 나온 거예요. 그쵸? 섬, 독특한 작은 지역들, 그리고 열대우림에서 서식해요. 자, 이제 문장 삽입으로 가면서 해볼게요. 한 가지 예시는 is 무엇입니까? 뭐 굉장히 멋진 색깔을 가지고 있는 황금 개구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럼 이 황금 개구리는요, 토착종이면서 멸종에 취약했을 것이고, 이러한 지역에 살았었겠네요. 그쵸? 그리고 지금 여러분, only부터, once인가요? once부터 region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 다 필요 없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실질적인 문장이라는 거야. once found. 분사구문으로 갔겠네. 그치? 그렇게 멋진 색깔을 가지고 있는 황금 두꺼비는 발견이 되었었대. 오로지 토착종 나오네 맞네. 어디에서만 하나의 작은 지역에서만 발견이 됐었대. 완전 토착종이다. 그쵸? 그런데 어떤 지역입니까? 러쉬라고 얘기하네요. 뭐 처음 들어보죠? 그쵸? 괜찮아요. 뭐 우거진, 뭐 빽빽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시 어떤 지역? 우거진 열대우림의 작은 지역에서만 살았대. 그러니까는 답이사 그 열대우림 전반적인 곳에서 산 게 아니라 그 열대우림 중에서도 적은 구역, 뭐 작은 하나의 지역에서만 살았었대. 됐죠? 그런데 그 열대우림은 또 어디에 있었고? 코스타리카의 Mountainous Region, 산이라는 명사에 OUS를 붙여서 형용사가 됐네요. 코스타리카의 산악 지역에 있는 우거진 열대우림들 중에서 매우 작은 지역에서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토착종 맞네. 황금개구리가 나왔어요. 황금 두꺼비죠. 황금 두꺼비의 서식지는 어디였습니까? 뭐 코스타리카의 산악 지역의 열대우림들 중 한 군데에서 살았었대. 전체적으로 그 열대우림에 다 퍼져 살았던 건 아닌가 봐. 그 한 지역에서만 살았었나 봐요. 근데 왜 멸종했을까? 그러니까 왜 멸종했을까요? 그 다음 문장에서 보면 되게 특이하거든요. 일단 디스파이트가 나왔죠? 우리 이 친구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란 인스파이트 오브로 바꿔 쓸 수 있죠? 그 이유는 디스파이트와 인스파이트 오브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잖아. 그럼 전치사 뒤에 동사는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에 동명사를 잡아놨어요. 하지만 얼도우로 바꿨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얼도우만 된다는 건 아니고 도우나 이분도우도 다 괜찮죠. 왜냐면 뜻은 똑같아. 그쵸? 하지만 얘는 접속사잖아. 그럼 접속사면은 문장이 구성이 돼야 돼. 그쵸? 그럼 문장을 구성하는 첫 번째 소재는 수비나 주어일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 주어를 유추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지 마. 요놈 아니겠어? 콤마를 기점으로 얘를 부사절 접속사로 두게 되면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가 안 나온다라는 건 얘랑 같았을 거야. 그쵸? 그러면 the golden thread 이수로 한번 잡아볼까요? 그럼 주어 나왔으면 뭐 나와야 되는 거고 동사 나오면 되잖아. 시제가 지금 과거네.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야? 언제나 living이다. 혹은 언제나 despite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접속사로 바뀌는 순간 다시 문장을 구성하게 되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되니까. 그때 이제 인칭과 시제 혹은 수일치를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특이해요. 여기 내용이. 왜 멸종됐을까 궁금해야 돼요. 황금개구리가 살았었대. 어디에서? 그 국가. 그러니까 연지야 코스타리카를 말하는 거겠죠?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에 특이하네. 잘 보호를 받는 이러한 구름숲. 됐어요? 난 이걸 좀 봐놓으면 좋겠어. 구름이라는 표현. 구름숲의 리저브에서 살았었대요. 여긴 뭐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보통 우리는 리저브가 동사일 때 뭐 보관하다, 저장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뭐 예약하다라는 뜻도 있고. 근데 리저브가 명사일 때는 뭐 보관소, 뭐 이런 의미가 있긴 해요. 그럼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은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 뭐라 그러니? 그런 거 있지. 막 개발 함부로 못하는 곳 있잖아. 뭐라 그러지? 그린벨트 지역 같은 거, 그쵸? 잘 서식지가 보관되어 있는 곳,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냥 리저브라고 그냥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요것만 알면 돼. 황금 두꺼비의 서식지는 특히나 어떤 곳이었대? 보호를 받는 숲이었대. 근데 특이하지 않아? 선생님, 국가가 보호하면요, 멸종이 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사냥꾼도 들어가지 못해. 개발도 안 되는 곳이야. 근데 왜? 1989년 즈음에는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황금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대요? had pp apparently 분명히도 이렇게 되었대. 멸종되었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요 apparently라는 부사를 더 많이 봐요. 근데 얘는 ly를 빼면 형용사가 되잖아. apparent의 원뜻은 뭐냐면 눈에 띄는 이에요. 그럼 잘 봐봐. 무엇인가 눈에 띄면 분명하게 잘 보이죠. 그렇게 같이 묶어서 외우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분명한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원래 원뜻은 눈에 띄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보호받는 숲에 살고 있었는데 그 황금 두꺼비는 결국에는 멸종이 됐어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니? 아니 국가가 보호를 해주는 숲에서 서식하면은 개발도 안 되는 곳이고 밀렵이나 수렵도 안 되는 곳일 텐데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그냥 숲이 아니라 구름과 관련되어 있는 숲인가 봐. 이게 다음 내용에서 나옵니다. much of the moisture. 우리 요거 moist가 뭐 축축한, 촉촉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습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무엇의 대부분? 습기의 대부분인데 라고 말하면서 주관대가 평하고 튀어나오네요. 묶어주자. 내부터 시작해서 habitat까지 그냥 묶어줄게요. 됐죠? 습기의 대부분. 어떤 습기인데? 잘 지탱해 주었던 습기의 대부분은 무엇을 지탱해 줬지? 뭐 부양하다 이렇게도 괜찮아. 뭐 도움이 되었던 이렇게도 괜찮아요. 도움이 되었던 습기인데요. 무엇에? 열대우림의 서식지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서식지는 황금 두꺼비의 열대우림의 서식지를 의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황금 두꺼비의 서식지를 잘 지탱해 주었던 습기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왔었냐면 in the form 이런 형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아 따라만 오세요. 무엇의 형태로서 오게 되었었냐면 moisture laden clouds라고 얘기를 해요. 습기를 지닌 습기를 머금은 구름의 형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구름이요? 네. 미리 얘기해 줄까요? 가습기 역할한 거예요. 가습기. 그럼 봐봐봐. 가습기에서 뽕뽕뽕뽕뽕뽕 하고 수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곳은 습도가 괜찮아요. 그쵸? 근데 가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건조해져. 그치? 다 던졌어요. 그 습기의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 왔습니까? 습기를 머금은 구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은 blowing, 불어져 오는 건데 어디에서 불어져 와? 캐리비안 씨래. 그러면 캐리비안의 해네.
캐리비안 해안가에서 불어오게 되는 습기를 머금은 구름의 형태로서 습도의 대부분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양 지역 자체가 습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걸 요렇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기가 그 코스타리카의 그 산악 지형이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에 캐리비안 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바다에 있는 습기가 계속 올라오게 될 거고, 그쵸? 자, 이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름의 형태로서 이 산악의 지형을 잘 감쌌겠네. 그러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마치 가습기처럼 습도를 머금은 구름의 형태로 오게 되었으니까 이 지역 자체는 비교적 습도가 괜찮았을 거야. 그쵸? 그리고 여러분 두꺼비와 같은 양서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서류는 피부로 호흡하는 생명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부가 언제나 촉촉해야 돼요. 그럼 완전 최적의 조건이었네. 습도를 머금은 구름의 형태로서 오게 되었고 당연히 황금 두꺼비가 참 잘 서식할 수 있었던 곳이었을 거야. 하지만 뒤집어 엎어지네. 더 따뜻한 공기가 생겨나. 자, 그런데 이 공기는 뭐 때문에 생겨난 거야? 글로벌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네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서 생겨난 따뜻한 공기가 유발했습니다.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기후 변화에서 생겨난 더 따뜻한 공기가 유발했습니다. 이러한 구름들, 습기를 지니 형태로 오게 되었던 이러한 구름들이 뭐 하도록 유발했어요? 상승하도록 유발했습니다. 그렇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오케이. 콤마 ing.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하면서 우리 이 단어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건데요. deprive A of B. 옛날에 스프링 단어장에서 나왔었거든. 제가 뭐 박탈 제거 동사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get rid of라든지 clear A of B라든지 아니면 get rid of A of B 뭐 이런 구조를 말했었던 겁니다. deprive가 빼앗다, 가져가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다시 한번 봐볼까 수빈아? 어떤 상황인데 은유야? 습기를 머금은 구름들이 상승하게 되었던 상황은 수팩에서 무엇을 없애버렸죠? 그렇지, 습기를 없애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서식지는 황금 두꺼비와 많은 다른 생명체들을 위한 서식지가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dried up 될 수밖에 없었겠죠. 드라이기 생각해 보세요. 머리 말릴 때 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습기가 없어지니까 생명체들을 위한 서식지가 dry up, 건조해졌네. 맞는 말이야, 그치? 왜냐면 이제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되나 봐. 따뜻한 공기는 위로 뜨는 성질이 있잖아요. 맞죠? 따뜻한 공기가 습기를 머금은 구름을 계속해서 위로 상승시키네. 그러면 습기를 머금은 구름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지금 이 지역이 어떻게 됐겠냐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 따뜻한 공기는 계속해서 들어와. 마치 지민아? 그리고 그 습기를 머금은 구름은 이제 영향을 못 끼쳐. 그러면 그 지역은 건조해졌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양서류는 피부로 호흡합니다. 축축해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축축함을 유지했을까요? 아닐 거야. 황금 두꺼비는 appear to 부정사 뭐인 것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된 것처럼 보여요.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나왔죠. 최초의 희생자들 중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의 희생자인데요? 오케이. 기후변화의 최초의 희생자들 중 한 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기후변화가 따뜻한 공기를 생성했고 그 공기로 인해서 황금 두꺼비가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후변화는 주관대 비동사가 생략됐나 봐. 발생되었건데 대체적으로 무엇에 의해 발생이 되었냐면
지구온난화네. 그쵸?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니까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유발이 된 기후변화의 최초의 희생자들 중 한 가지가 바로 황금 두꺼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면서 끝나요. 만약에 얘들아 황금 두꺼비가 코스타리카의 이 지역에만 살지 않았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살았으면은 이 지역에 있는 두꺼비가 멸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쵸? 개체수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황금 두꺼비라는 생명체는 아예 멸종되지는 않을 거야. 뭐가 문제였어요? 토착종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에서만 발견이 되어서 멸종에 취약했었고 실제로 그 예시가 황금 두꺼비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내용도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기상 현상일 것 같고 이미지를 보면은 조금 더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파가 있어요. 코스타리카의 그 구름과 관련된 숲에 대한 것과 황금 두꺼비 한번 봐볼 건데요. 개구리 징그러워서 못 본다 하면은 눈 잠깐 감아도 괜찮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그 코스타리카의 그 산악 지형입니다. 이거 하얀 색깔로 지금 뭔가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빛이 아니라 수증기라고 생각해 봐봐요. 이게 습도를 머금은 구름이에요. 그러면 이 구름이 있었다면은 주변은 충분히 습도로 인해서 촉촉했었을 거야. 그렇죠?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후변화가 유발한 따뜻한 공기가 이 구름을 상승시켜서 이 지역은 건조해졌고 우측에서 보이는 게 황금 두꺼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촬영이 되었을 거예요. 그쵸? 이 황금 두꺼비는 결국에는 다 멸종되었다 하면서 끝나요. 37번 지문 어렵지 않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멸종된 황금 개구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단어 시험 준비해 보겠습니다.